2026년 2월 한국 주식시장에서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12거래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뚫고 5,500까지 솟아올랐죠.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코스피가 3천 돌파 이후 수년간 3,300도 못 넘고 헤맸거든요. 그 지긋지긋하던 지수가 갑자기 5,500을 터치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하루에만 매수 폭탄이 터진 날도 있었죠. 전문가들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시장 시각의 전환이라 해석했습니다. 같은 시간 미국 시장은 달랐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며 혼주세였죠. 전 세계가 흔들리는데 한국 혼자 우상향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이었을까요? 오늘 그 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십 년간 한국 증시를 짓눌러 왔거든요. 그 구조적 문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었어요. 지금부터 그 과정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강력한 엔진부터 살펴볼게요. 이 엔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AI와 반도체예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반도체 시장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이 아니었어요. 국가 간 기술 패권 전쟁터였습니다. 경제학 용어로 기정학이라 부르죠. 테크 빼기 지오폴리틱스 기술이 곧 지정학인 시대가 된 겁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무기로 자국 내 첨단 반도체 생태계를 공격적으로 키웠습니다. 동시에 ASML 장비와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막았어요. 기술 추격 속도를 늦추려 한 거죠. 중국은 막대한 국가 자본을 쏟아부으며 독자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대만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어요. TSMC가 대만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현실로 다가왔죠. 실리콘 쉴드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지에 팹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어요.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래피더스 컨소시엄을 띄우고 TSMC를 구마모토에 유치했거든요. 이 글로벌 합종연횡 속에서 한국이 쥔 카드가 있었는데 바로 HBM이었습니다. HBM 고대역폭 메모리 처음 들으면 그냥 좋은 메모리 정도로 들리실 거예요. 하지만 2026년 기준으로 이건 AI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AI 모델이 작동하려면 엄청난 데이터를 동시에 빠르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GPU만 빨라선 안 돼요. 데이터를 공급하는 메모리가 느리면 병목이 생깁니다.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HBM이에요. 데이터 고속도로를 여러 개 동시에 뚫어두는 방식으로 연산 속도를 극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리고 HBM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 두 곳뿐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예요. AI 서버 수요가 폭발하면서 두 회사의 실적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증권 개선 두 회사 합산 영업이익이 2026년 한 해에만 300조 원에 달할 거라 전망했어요. 삼성전자는 꿈이었던 12만 전자를 넘어섰습니다. 오랜 기다림이 끝난 거죠. 여기에 숨겨진 카드가 있었어요. 대기업 메모리가 아닌 반도체를 설계하는 스타트업들입니다. 세 곳이 특히 주목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리벨리온이에요. 칩 ATOM을 만든 회사죠. ATOM은 같은 성능의 GPU 대비 전력을 5분의 1만 씁니다. 운영비를 혁명적으로 낮추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료가 운영비의 핵심이거든요. 전력을 아끼면 곧 돈을 버는 겁니다. 리벨리온은 사피온과 합병하며 AI 칩 유니콘이 됐어요. 차세대 칩 REBL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생태계의 총집결판이었죠. 그야말로 올스타 조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퓨리오 세이아입니다. 칩 워보이가 MLPRF에서 엔비디아 T사를 뛰어넘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LG AI 연구원 등이 이 칩으로 초거대 AI 모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에만 의존하던 AI 인프라의 국산화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세 번째는 디벡스입니다. 데이터 센터가 아닌 완전히 다른 전장을 골랐어요. 자율주행차 로봇 스마트 가전처럼 기기 안에서 직접 AI 연산을 하는 온디바이스 SG AI입니다. 발열이 거의 없는 5W 미만의 초저전력 칩을 달성했습니다. CES에서 혁신상 3관왕을 받았고 현대자동차와 밀착 협력하며 AI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었죠. 이쯤 되면 자금이 왜 한국으로 몰렸는지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딥테크와 AI 분야 벤처 투자액이 사상 최대를 찍었고 정부도 AI 지삼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세제 혜택과 파격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어요.
대기업과 스타트업 정부가 한 방향이었죠. 코스피 상장사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거대한 벽을 돌파했습니다. 이 숫자가 시장의 천장을 부셨어요. 그런데 실적만으로는 이 상승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안 오르는 시장이 있거든요. 과거 한국이 바로 그랬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 기업은 비슷한 실적의 해외 기업보다 항상 싸게 거래됐습니다.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신흥국 평균보다도 26% 이상 쌌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돈을 벌어도 안 돌려준다는 것, 그리고 대주주만을 위한 회사처럼 운영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문제였어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투자해봤자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했죠. 내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다. 결국 국내 투자자마저 해외로 눈을 돌리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 고질적인 문제가 드디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변화의 신호탄이 터진 겁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상장 기업들에게 체질 개선을 유도했거든요. 자기 자본이익률과 배당 수익률 등 핵심 지표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세우게 했습니다. 세제 혜택과 지수 특례 편입이라는 인센티브를 붙였어요. 강요가 아닌 자발적 개선 방식이었죠. 한국거래소는 주주 환원 우수 100개 기업을 뽑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과 ETF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터보 엔진은 상법 개정이었어요. 이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자사주를 사면 반드시 없애라. 예전엔 자사주를 사서 쌓아두기만 했죠. 경영권 방어 도구로 쓰곤 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듭니다.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고 주당 자산도 올라갑니다. 같은 기업인데도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건 주주에게 현금이 흘러가는 불가역적인 시스템이에요. 어떤 경영진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의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였어요. 이 밸류업 랠리에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수혜를 입은 곳은 금융과 지주회사들이었습니다. 만년 저평가에 시달리던 은행들이 갑자기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은 2024년 이후 은행과 지주사 지분을 공격적으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은행들이 일본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고 있었는데 주가는 훨씬 싸거든요. 저평가 이유가 지배구조 문제였는데 이게 해소되기 시작하니까 할인이 사라질 거라는 계산이 선 거죠. KB금융그룹이 대표적 사례예요. 주주 환원율을 크게 끌어올리며 시장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구축한 결과 PBR이 의미 있게 상승했어요. 구조적 전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로부터 밸류업 우수기업 경제부총리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조적 전환의 상징이었죠. 거시경제 환경도 완벽한 타이밍에 맞아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올 때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지수에 정식 편입됐어요. WGBI라고 부르는 이 지수는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벤치마크입니다. 한국이 편입되면서 최소 500억 달러 이상의 패시브 자금이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주식시장과 무슨 상관이냐면 채권에 외국 돈이 들어오면 원화를 사야 하거든요. 원화 수요가 늘면 환율이 안정돼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초반에서 잡혔습니다. 환율이 안정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 걱정이 줄어들어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거죠.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도 딱 맞물렸습니다. 유동성이 크게 확장되는 국면이었어요. 한국도 통화량 증가율이 높았고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을 풀었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밀려들었어요.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항상 살 준비가 된 대기 자금이 사상 최대 규모로 쌓여 있었다는 뜻이에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거대한 카드였죠. 공매도 재개와 외환시장 연장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어요.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최소 50억 달러에서 최대 360억 달러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 기대감 하나만으로도 한국 증시 전반에 두터운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실적 장세 밸류에이션, 장세 유동성 장세가 동시에 맞물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에요. 세 개의 엔진이 동시에 풀파워로 돌아가는 상황.
그게 코스피 5500의 정체였습니다. 반도체와 AI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첫 번째 축이라면 두 번째 축은 나비 효과였어요.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 초거대 데이터 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어요. 서버 하나가 일반 가정의 수십 배 전력을 쓰거든요. 이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전력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기존 송배전망은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수십 년 된 인프라를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차당이 송전 케이블까지 이 시장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수년치 일감을 한 번에 확보했어요. 단순히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 이미 도장을 찍은 일감이 몇 년치씩 쌓여 있었습니다. 테마가 아니라 실적 가시성이 있는 상승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TCH는 이제 IT가 아니라 IT 더하기 에너지라는 새로운 공식이 완성됐습니다. 원자력도 새롭게 조명받았어요. 데이터 센터 전력을 24시간 공급하려면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론 한계가 있거든요. 원전이 AI 시대의 에너지 솔루션으로 재부상했고 한국 원전 경쟁력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K-빼기 방산도 제2의 전성기를 맞았어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각국이 국방비를 쏟아부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진엑스원 가격 경쟁력과 납기 능력이 무기였죠. 루마니아,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등 세계 각지와 중장기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긴 사이클 수주에 들어갔습니다. 조선업도 전혀 예상 못한 이유로 날아올랐어요. 미국 정부의 해군력 강화 때문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삼성중공업이 미국 내 특수선과 잠수함 정비 사업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민간 상선 수주에 더해 방산 수주까지 더해지는 퀀텀 점프가 시작된 겁니다. 2026년 코스피 상승은 삼성전자 하나 때문이 아니었어요. 반도체라는 에이스를 필두로 전력기기 방산조선이 실적의 양날개를 펼치고 밸류업 금융과 지주사가 받쳐줬습니다. 이 거대한 포메이션이 완성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반쪽이에요. 5,500을 찍은 코스피 뒤에는 무시하기 어려운 그림자들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환호성 속에서 냉정한 투자자들은 이 랠리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따지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뇌관은 K자형 양극화였습니다. 수출 대기업과 내수 시장의 격차였죠. 반도체와 수출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쓸어 담는 동안 내수 시장 회복은 더뎠습니다. 수출 기업 주가는 올라도 옆집 자영업자의 매출은 그대로인 상황. 이 비대칭이 경제 체력을 갉아먹었어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시한폭탄도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줄지만 이미 쌓인 부실 대출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는 여전했어요. 바다 건너에서도 폭탄이 날아올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주의였죠. 자동차와 철강에 관세 직격탄이 떨어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AI 거품론도 다시 고개를 들었어요. 글로벌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자본을 AI 인프라에 쏟아붓고 있었거든요. 과연 그 투자만큼의 수익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기대에 못 미치면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밸류체인의 핵심 공급자인 한국 반도체주들이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리스크를 안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투트랙 전략이에요. 상반기는 공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성장주에 화력을 집중하는 거죠. 이익 모멘텀이 폭발하는 구간에서 알파 수익을 최대한 뽑아내는 전략이었습니다. 하반기는 방어로 전환했어요. 밸류업 수혜 금융과 지주사 고배당주로 무게 중심을 옮겼습니다. 지수 레벨이 높아지고 피로감이 쌓이면 방어력 좋은 업종이 빛나거든요. 그리고 하반기 방어 전술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두 업종이 급부상했습니다. 바이오와 2차전지였어요. 이 두 업종의 반등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바이오는 한동안 거품과 실망을 반복하며 신뢰를 이뤄온 업종이었거든요. 기대감만 팽배하고 실제 결과가 없는 테마주 시절을 겪었었죠. 그런데 2026년에 바이오는 달랐습니다. 구조적으로 강해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조 원 단위 기술 수출이 터졌어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가 신약 파이프라인의 상업화를 가시화했습니다. 알터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신호탄이 됐어요. ABL 바이오, 오스코텍, 유한양행 등
실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기업들에 막대한 자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하 환경도 바이오에 특히 유리했어요.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금리가 내려갈수록 바이오 주계 연료를 붓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2차 전지는 더 극적인 반전 스토리였어요. 전기차 캐즘으로 처참했었거든요. 많은 투자자들이 2차 전지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구원투수가 나타났어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였죠. AI가 키를 쥐고 있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건 앞서 말씀드렸어요. 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저장하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ESS예요. 배터리 기업들에게 새 시장이 열렸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2027년 ESS 부문 매출 추정치가 전기차 부문을 아예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전기차 기업으로만 알려진 배터리 회사가 사실은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정이 됐습니다. 전기차가 죽었다고 포기했던 2차 전지가 AI라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살아났습니다. 판가와 출하량이 동시에 반등하는 강력한 실적 회복 사이클이 시작된 거예요.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지친 투자자들에게 전혀 다른 대안이 부상했습니다. 리츠였어요. 부동산 투자회사 이름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해요. 안정적인 현금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고금리 시절에 리츠는 매력이 떨어졌었죠. 예금 이자가 높았으니까요.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리츠 배당 수익률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공급 감소라는 결정적인 재료가 더해졌습니다. 건설 원가 폭등과 PF 자금 경색 때문이에요. 2026년 이후 상업용 부동산 신규 공급이 과거 평균 대비 51%나 줄어들 전망이었습니다. 새 건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우량 자산을 보유한 리츠들은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임대료가 올라가고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강력한 구조적 이점이었습니다. 부동산 안정성에 주식 황금성, 그리고 의무 배당까지 2026년 최고의 대체 투자처였어요. 이제 전체 그림을 한 번에 조망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500의 정체가 뭐였을까요? 하나의 이유로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실적의 폭발이었습니다. AI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익을 전례 없이 끌어올렸어요. HBM이라는 독점적 위치, 세계 최고의 메모리, 제조 역량, NPU 스타트업들의 약진까지 합산 영업이익 400조 원 돌파가 펀더멘털의 강함을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구조적 변화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밸류업 프로그램, 주주 환원 강화 같은 기업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죠. PBR 리레이팅이 일어났습니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방향의 전환이었어요. 세 번째는 유동성과 것이 환경이죠. WGBI, 편입 환율 안정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까지 매미 증가율 확대와 83조 원 예탁금, 모든 변수가 주식시장에 유리하게 정렬됐습니다. 네 번째는 업종의 다각화입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력기기 방산, 조선바이오, 2차전지, 리츠까지 특정 업종에 의존하던 취약한 구조에서 여러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탄탄한 포메이션이 완성됐어요. 이 네 가지 힘이 겹친 결과가 코스피 5,500이었고 전문가들은 7,500을 바라봤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가계부채 PF 부실, 미국 보호무역, AI 거품론, 이 변수들이 현실화되면 시장은 흔들릴 수 있어요. 당연히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구조적 문제들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산업 역량이 AI 시대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끝나고 K-빼기 프리미엄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말, 단순한 구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은 그 방향을 향해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진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